방금 소개받은 해봄 노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삶을 보면, 살아가다 보면 이 열정이라는 게 일종의 감정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열정도요, 단계가 있어서 열정이 저절로 일어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시점에는 권태가 오고, 그 권태라는 게 내가 지금 하던 일 또는 진행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사라질 때 오는 것 같고요. 요 시기가 길어지면 어떤 분은 우울로 가고 어떤 분은 성숙의 단계로 해서 깊어지기도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을 작년 말부터 좀 힘들게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 또 저만의 어떤 시간이 필요할 때 저는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15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명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수행력이 깊어졌거나 뭐 나아진 것 같지는 않고요. 늘 그 자리이지만 어느 순간은 좀 저한테 좀 집중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도사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이야기였는데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혹시 인도네시아나 이런 열대 우림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 어떻게 잡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원숭이 잡는 법 혹시 아세요? 원숭이 잡을 때 먼저 항아리를 준비한대요. 또는 야자 열매나 또는 그 코코넛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판대요. 구멍을 파고 속을 파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과일을 넣습니다. 사과나 귤이나 바나나나 넣고서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와서 손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그때 꽹과를 치면서 놀라게 한 다음에 그냥 잡으면 된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진 거를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원숭이들이 80~90%가 잡힌답니다. 그 음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놓고 내려놓고 얼마든지 도망치고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걸 놓지 못해서 붙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게 결국은 내가 뭔가를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저도 그래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놓지 못하는 게 뭘까? 돈일까? 물질일까? 명예,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시선, 평가, 아니면 뭘까? 나라는 어떤 꼴값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는데, 작년 봄쯤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앙트러프러너십이라고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어느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에 저를 한번 참관해 보도록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오픈 수업을 갔더니 1시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저녁 시간이었어요. 다들 바쁘고 이렇게 알찬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 강의 시간이 굉장히 알차게 짜여졌었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그 50분 동안 과제를 주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 그거는 본인의 마음냄과 시간 활용도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스티커를 한 장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야기가 맞춰지면 그 사람에게 받은 인상을 단어로 표현해서 붙여보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붙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저와 이야기 끝에 받았던 인상들을 단어로 표현해서 붙여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은 단어가 무엇인지 떼어내서 살펴보고 했었었는데요. 저한테는 두 가지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열정, 또 하나는 신념. 그 두 가지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았었는데 사실 저는 놀랐어요. 저 자신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이 그랬었구나라고 느껴지면서 제가 그 열정이라는 게 그리고 신념이라는 게 항상 저는 그게 유리하고 좋은 줄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저를 무겁게 만들고 짓누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신념이라는 거, 집념이라는 거, 내가 관점과 대상을 달리하면 집착이 될 수도 있고 폭넓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나를 더 옥죄거나 가두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에서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지도사님이 당신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어쩌면 제가 나를 그동안 이 지점까지 끌어왔던 어떤 신념이라든가 열정이 바로 어쩌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1년을 제 자신에게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1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늘 계획과 어떤 당위와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감에 일상이 짜여졌다면 그걸 내려놓고 하루를 또는 1년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되게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어떨 때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열정이 식었을 때 저는 힘들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의미 있게 생각했던 일들, 정성으로 또는 의미 있게 만나간 사람들한테서 그 열정이 식었을 때 그때 보니까 저한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감사함을 잃게 되더라고요. 잊고 있더라고요. 익숙해져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상대방도 나한테 감사해야지 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정이라는 부분들이 또 생겨나게 저절로 또 생겨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이 했던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구름을 움직이게 하는 건 바람이래요. 그런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에 따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어떤 선택과 내가 움직이는 게 돈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보니까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좀 편안해지면서 얻었던 건 뭐냐면 그 감사와 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조금 놀라고 있는 거는 오히려 더 풍부하고 그러니까 충만된 시간들을 많이 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는 일도 공부도 만나는 사람들과도 좀 더 돈독하게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겼고요. 또 관점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또 새로운 관계들도 더 만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또 이 길거리 강연 지혜발전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2시간 PT 강의 준비하는 것보다 이 10분 스피치, 길거리 강연에서 이 10분 스피치가 더 부담이 크고 준비하기가 어려웠는데 보면 항상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와서
이게 있어야 마음이 편하곤 했었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처럼 꿈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열정과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거나 또는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좀 내려놔도 될 것 같고요. 내려놓다 보면은 오히려 새로운 관점과 대상이 생기면서 더 깊어지고 더 충만된 시간들을 누릴 수 있더라고 봅니다. 끝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해봄 노섬이었습니다.